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 실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보여드릴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정보이기도 해서 저희 첫째 딸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첫째 딸 스케줄표를 공유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블로그에 공개는 하지만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아주 100% 오픈하기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내용, 어떤 교재로 하는지를 다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은 거는 실제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 고학년 친구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초등학생 구독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 친구들이 이런 스케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싫다. 정말 방학 이렇게 보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자,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걸까요? 바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면 이제는 초5부터 고3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면 정말 실효율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께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사 겨울방학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렇게까지 스케줄을 끌고 가진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공부 1시간 정도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은 이 스케줄표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님들은요. 보통 이 정도 공부는 그래도 시킵니다. 예. 뭘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때부터 공부 습관을 들이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비초등 5학년이죠. 초사 겨울방학이면 아마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예비초 5학년, 6학년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긴장하실 거예요. 왜냐? 이제 또 과목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중학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공부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표는요, 어떤 거냐면 저는 타임스프레드라는 어플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희 딸 휴대폰에도 이 어플을 깔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아이가 스케줄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스케줄표를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표 같은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출간한 초등 저학년을 위한 똑똑한 공부법 책에 보면요. 뒤편에 아이 공부 로드맵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저학년 분들은 어떻게 스케줄을 정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지 책 안에 나와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사교육이에요. 사교육이고요. 바로 이 오전 시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집에서 저와 딸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방학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늦잠은 주말에 허용한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요, 늦잠을 자는 친구가 있고요, 늦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춘기가 오고 이제 성장기가 되면 점점 늦잠을 자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마다 조금 다르니까 우리 아이가 8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9시부터 스케줄을 정하셔도 좋고요. 저희 아이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7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먹고 좀 놀죠. TV 보고 놀다가 이제 8시 땡 하면은 인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강 인터넷 강의는요. 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엘리하이를 하고 있어요. 엘리하이가 너무 좋아서 한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엠베스트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중학교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예습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복습도 하기 위해서 엠베스트를 선택했어요. 엠베스트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하이를 신청하면 엠베스트를 같이 무료로 같이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엘리하이를 하고 엠베스트를 둘 다 하는 거는 굉장히 이득이 크더라고요. 왜냐면 수학은 선행을 하니까 엠베스트를 보고요. 뭐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과목들, 뭐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LEI를 통해서 초등에서 배워야 할 내용, 그 다음에 단어평가 같은 거 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솔직히 제가 다 일일이 봐줄 수도 없고 학교 강의보다는 저는 더 만족스러운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엘리하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침에 8시 시작해요. 8시 시작해서 보통 엘리하이로 뭘 하냐면은 선생님들 스케줄을 짜주거든요. 뭐 월요일은 뭐 국어 사회, 화요일은 뭐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주시는데 그 스케줄을 하도록 해요. 그 스케줄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30분이 안 걸려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하는 게 주니어 리딩 튜터. 이게 엘리하이 안에 그 영어 컨텐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강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단순히 독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직독직해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휘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 딱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것을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재미있거든요. 워낙 인강이. 그래서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의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국어. 이 국어가 매일 1시간씩 잡혀 있어요. 이게 뭐지? 아마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나 국어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국어가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어 문법을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글쓰기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의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공부 욕심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런 애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이 정도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 아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요.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그래도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고학년에 이 정도 독서 시간 내주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만큼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데도 본인이 알면 알수록 정말 모르는 어휘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국어 사전을 좀 많이 활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국어 문법학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쉽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 지금 아마 예비 중 1학년들은요. 이번 겨울에 아마 국어 학원 많이 다니실 거예요. 가서 문법도 배우고 독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실 텐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겨울방학 때 이렇게 3권을 준비했어요. 디딤돌 독해력, 초등국어 문법 왕, 그 다음에 초등맞춤법 특공대. 이것은 제가 제 블로그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절대 어려운 교재가 아니에요. 그나마 좀 어려운 게 디딤돌 독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아이 풀려보니 집중하면 1시간 이내가 아니라 40분 안에 다 풀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연세 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어요. 만약에 뭐 아프거나 뭐 친구랑 놀거나 이래서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국어는 꼭 하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겨울방학 일 계획을 짜실 때는요,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거 저 좀 추천드려 볼게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면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어예요. 이번에 다른 거 다 못해도 국어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계획표도 아이하고 짰고요. 자,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쉬죠. 놀죠. 공부했잖아요. 그쵸? 간식 먹으면서 놀죠. 저희 아이는 이 노는 시간에 뭘 하냐면요. 만들기를 해요. 요즘 레진 아트인가요? 그거 굉장히 유행하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퍼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짬짬이 책을 읽어요. 짬짬이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 여기 보시면 제가 6번 독서에 초등사회 뒤집기, 뭐, 으라차차 한국사 세계사 넣어놨는데, 어, 으라차차 한국사 세계사가 사실 그림책이죠? 그림책인데 글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타이거 수사대라는 추리소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에게 사실 추리소설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서를 평소에 하는 아이들이 추리소설 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책 1도 안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1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는데 추리소설만 본다. 뭐 작가가 꿈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좀 도움되는 책, 양서들 있죠. 우리 단행본 중에 좋은 책 정말 많거든요. 차라리 교과수록 도서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본 다음에 뭔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책을 읽은 다음에 추리소설을 봐도 늦지 않다. 꼭 필수는 아닌데 아이들 집중력 키우고 상상력, 그다음에 논리력, 추리력 키우는 데는 추리소설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율이라고 썼잖아요. 이 자율은요, 정말 자율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시간에 네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좋다. 또는 미술을 하고 싶다. 악기 연주를 하고 싶다. 뭔가 너가 스스로 선택한 과목이든 어떤 활동이든 이것을 1시간 정도를 집중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끝까지 해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놀고 싶으면 놀 수도 있겠죠. 그럼 10시부터 12시까지 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놀진 않더라고요. 뭔가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아직 바이올린 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바이올린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초등학교 때도 꾸준히 계속 했었고 시작은 44개월, 45개월 그 사이 때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 했죠. 취미예요. 마음은 전공을 시키고 싶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 밑에 부분은 사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사교육 파트에서 학습지는 그냥 구몬하고 있어요. 구몬해서 수학하고 국어 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구몬이면 꼭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눈높이도 굉장히 좋은 학습지고 웅진 싱크빅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골라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등 연산이 집에서 봐주시기 만약에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학습지로 이렇게 미리 연산이 좀 진도가 나갈 수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표로 가능하신 분들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력 충전 같은 교재로 연산 진도를 나가도 굉장히 좋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수학이 매일 있어요. 와, 수학학원 너 매일 가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뭐 주 2회 3시간, 그다음에 뭐 클리닉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정도 이제 수학을 갔었어요. 이렇게 대형 수학 학원을 예전에 다녔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학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한 기간이 있었죠.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엄마하고 조금 멀어져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타이밍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대형 학원들이 대부분 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학원들은 9인 이하면은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학원을.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작은 학원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도 이렇게 오전에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온라인을 하는데 학원에서까지 화상으로 하면은
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작은 학원을 선택해서 일부러 짧고 매일 가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실은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면 똑같다. 그냥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조금씩 하는 거 좋다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저희 집 근처에 뭐 이렇게 작은 학원이니까 또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요. 그래서 뭐 월수금은 1시간 반, 화목은 1시간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여기서 공부를 수학을 다 하고 온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운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 사실 고민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인원수 최소화하는 곳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다니고 있던 검도장님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급이죠. 언제 또 심사를 하나 모르겠어요. 올해는 거의 뭐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주 3회 검도 운동 꼭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지금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들어있어요. 3학년 1학기까지는 영어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4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후반부터는 영어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그래서 약 1년 동안을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영어 학원을 다니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영어 도서관을 가곤 했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5학년이 되면서 다시 영어 학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스피킹에 대한 유지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스피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그 다음에 라이팅을 그래도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스피킹, 이게 잘 되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보내고 있어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학원으로. 영어 숙제 많은 곳 다니면요. 수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때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요. 진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최소한 문이과 정도는 문이과 통합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하지만 대학 전공은 통합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공부에 대한 깊이가 모든 과목을 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분야에 맞게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저는 영어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조금 학교 이제 시험이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수학이나 과학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논술. 자, 제가 논술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뭐 찍었던 영상들도 있고 사실 블로그에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저도 제 딸은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 보내요. 학원 보내고 5학년부터는 기회가 되면 다녀보는 거 저는 추천드려 볼게요. 전 특히 그동안 엄마표로 책 많이 읽었던 애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초등 5학년 때는 한번 독서 토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학교를 다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뭐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아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학원 가는 것도 사실 겁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거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요 굉장히 생각의 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숙제는 언제 하나요? 숙제가 일단 많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숙제가 정말 별로 없어요. 수학 학원 매일 가는데 숙제가 많으면은 이 학원 다닐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하루에 두세 장밖에 없어요. 숙제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이 한 장 정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숙제가 보통 저녁 먹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동생들이랑 신나게 놀아요. 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놀고 그리고 자고요. 주말에는 저랑 영화 봅니다. 밤에. 영화 보고요. 어떤 교재를 하고 있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수학은 지금 아이가 이제 4학년을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문제 해결의 길잡이 4학년 심화 문제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이미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도 오답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오답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인데 5학년 1학기는 사실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했어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알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마침 중학교 1학년 그다음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수학을. 중1 과정이요. 5학년 수학하고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거 진도 쭉 나가면서 요거는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센 같은 교재로. 그래서 최상위 수학 중1-1 심화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1-2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2월이 되면 2-1 뭐 기본 정도를 아마 시작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아이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진도 빠른 친구들은요, 지금 예비초 5학년이면은 사실 고등학교 수학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저도 했어요. 아이가 과학을 더 좋아해요. 저희 아이는 수학보다 과학 훨씬 좋아하고 더 잘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이미 이제 중학교 거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중1까지. 그때 제가 많이 봤던 게 바로 이 엠베스트. 엠베스트의 백신 과학으로 장풍 선생님께서 강의 엄청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예습도 하고 이렇게 복습도 해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 하이탑 교재를 쓰는데 정말 쉬운 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벅찰 수가 있어요. 또 외워야 할 게 사실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좀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 복습 언제 하냐? 그냥 짬짬이 해요. 이렇게 짬짬이. 왜냐면 복습하는 거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하진 않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줬죠. 뭐 힘들어한다, 힘들어하지 않는다, 진도를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괴로우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테마가 있어요. 이제 5학년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다 외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으라차차 한국사나 세계사를 이렇게 동시에 읽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저도 한국사 편지나 용선생 아이가 다 읽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읽는 것도 도움 되지만 이렇게 쉽게 보는 게 아이들이 더 기억에서 잘 남고 그 다음에 활용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계획 많이 짜셨을 텐데요. 다는 못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꼭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건 잘 못해도 이번에 국어는 꼭 끝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